부모 없이 자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미란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8세 디자이너 은서는 4년을 사귄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은서.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박해 보이던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1분 뒤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될 줄은요. 과연 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죠. 28세가 된 은서에게 오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4년을 사귄 남자친구 준혁과의 상견례가 드디어 성사된 겁니다. 은서야,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데. 옆에서 76세 옥자 할머니가 손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긴장하고 계신 거죠. 할머니, 저 괜찮아요. 준혁이가 부모님께 저 얘기 많이 했대요. 좋게 봐주실 거예요. 은서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준혁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사교계 인사라고 들었거든요. 은서는 어릴 적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은서의 나이 고작 5살이었죠. 친척들은 모두 뒷걸음질 쳤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책임지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외할머니인 옥자였어요. 내가 키우겠어. 우리 은서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할머니는 당시 이미 53세였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5살짜리 손녀를 떠안은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청소일, 식당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은서를 키웠습니다. 은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중견 디자인 회사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할머니, 이 옷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 은서가 옷장 앞에서 고민하고 있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딱 좋아. 우리 은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란 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할머니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옷 입으셔야죠. 제가 맞춰드린 한복 입으세요. 은서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한복을 맞춰뒀었어요. 고급스러운 자줏빛 저고리에 회색 치마였죠. 할머니는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무슨 새 한복이 필요해? 있는 거 입으면 되지. 안 돼요, 할머니. 오늘 같은 날 새 옷 안 입으면 언제 입어요? 은서의 고집에 할머니는 결국 승낙했죠. 사실 할머니도 손녀의 상견례에 누가 되지 않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서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할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죠. 은서야, 준비 다 됐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응,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은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준혁이 말로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그래,
우리 은서 말이 맞겠지. 할머니가 너무 긴장했나 보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세상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었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30분 후 준혁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려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허허, 우리 은서 덕분이지. 준혁은 30세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예의 바른 성격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은서와는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만났고 첫눈에 은서에게 반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은서는 준혁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 배경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죠. 은서야, 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야. 할머니께서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 그 말에 은서는 용기를 냈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효자처럼 행동했죠.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고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긴장 풀어, 은서야.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준혁이 백미러로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죠. 사실 준혁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미란이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집안, 외모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준혁은 지난 몇 달 동안 부모님께 은서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어요. 성실하고 착하다는 것, 일도 잘한다는 것. 하지만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사실은 최대한 늦게 말했죠.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갑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를 왜 사귀니? 집안 배경이 뭐니? 엄마, 그런 게 중요해? 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구나.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은서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설득했죠. 결국 어머니가 상견례를 승낙한 건 아버지의 중재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한번 만나나 봐.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차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은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멋이 있었어요. 입구에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은서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전통 한지로 만든 장식들이 우아함을 더했죠. 직원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예약하신 김준혁 고객님이시죠?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준혁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준혁의 아버지 태수, 어머니 미란, 그리고 여동생 다인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여기 은서랑 할머니세요. 준혁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은서와 할머니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서 할머니 옥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미라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한복과 소박한 차림새를 유심히 관찰했죠. 다인은 휴대폰만 보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서 앉으세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죠.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찻잔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차가운 분위기를 녹일 수는 없었어요. 은서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운 어조였죠. 한양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한양대도 들어가기 쉬워졌나 보네요. 미란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옆에서 듣던 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서울대 나온 친구 소개해 달라더니 한양대네? 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인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준혁이 황급히 여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죠.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잖아, 다인아. 은서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야.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어디 다니시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견 디자인 회사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견이요? 대기업은 아니고요? 태수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움츠러드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서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란의 질문에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했었죠. 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 미란의 짧은 대답 뒤로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럼 할머니께서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죠. 할머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우리 은서 키우려고 뭐든 했죠. 미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수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다인은 아예 한숨을 쉬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어머니, 아버지, 은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께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준혁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지만 부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내 생각은 좋은데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책임이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예요? 미란의 질문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은평구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은평구요? 거기 집값 많이 떨어진 동네 아니에요? 미란의 말에 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거기 우리 회사 인턴 애들도 자취하는 동네잖아. 완전 서민 동네지. 다인아. 준혁이 여동생을 다시 한번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할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죠. 네, 맛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평소에는 이런 곳 자주 못 오시니까.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서 씨는 형제가 있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외동이면 나중에 할머니 모시는 것도 혼자 해야 하겠네요. 태수의 말에는 부담스럽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은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과 태수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나도 갈래. 다인이 따라 일어났고 잠시 후 미란도 자리를 떴습니다. 은서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과 다인의 목소리였죠. 은서는 화장실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미쳤나 봐. 부모도 없는 애를 데려와? 그러니까 말이야. 할머니 봤어? 완전 촌스러워. 사투리에 한복도 싸구려 같고. 미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침없었죠. 우리 결혼식에 저 할머니 어떻게 세워?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우리 사돈이 청소 아줌마였대. 이렇게 말해? 다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오늘 확실히 정리할 거야. 준혁이가 이해하든 말든. 은서는 화장실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 애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집안이 받쳐줘야 결혼이 되는 거지. 준혁이 친구들도 다 좋은 집안이야. 거기서 혼자 튀면 어떡해? 그리고 할머니 나이가 76이라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건데 그거 누가 감당해? 은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복도로 나왔죠. 눈물을 닦고 화장을 다시 고쳤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잠시 후 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은서와 눈이 마주쳤지만 미란과 다인은 태연했어요. 은서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준혁이 걱정스럽게 은서를 바라봤지만 은서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자, 다들 오셨으니 이야기 좀 하죠.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은서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에 몸담아온 가문입니다. 제 시댁도 의사 집안이고요. 준혁이 아버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변호사시죠. 미란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준혁이 끼어들려 했지만 미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준혁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 은서 씨도 들어야 할 말이에요. 미란은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 없이 자란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할머니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죠. 어머니,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준혁아? 엄마가 틀린 말했어?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은서 씨 할머니가 아무리 고생하셨어도 그건 그거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사돈이 청소 일하셨다고 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다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오빠 친구들 집안 봐요. 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집안이잖아요. 거기 가서 은서 언니 소개하면 우리 집안 레벨이 드러나는 거예요. 태수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은서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연세가 76이시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모셔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명문가 며느리를 맞아야 해요. 좋은 집안 배경에 좋은 학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할머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은서가 참았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쉬운 일 하나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녀를 키우는 게 뭐가 대단해요?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현실이에요. 은서 씨가 아무리 착하고 일을 잘해도 집안 배경은 안 변해요.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엄마, 그만해.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 뒤였죠. 준혁아,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야.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은서야, 우리 가자. 할머니, 가자.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은서야. 준혁이 은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뿌리쳤어요. 손 떼요. 당신도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요. 은서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란 씨, 아주머니께서는 사람을 배경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겉만 보고 속은 보지 않으시고요. 은서가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과 배경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뭐라고?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함부로 말해? 함부로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한 말씀들은 함부로가 아니었나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청소 아줌마라고 무시하시고 저를 과분하다고 하시고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스러웠던 거죠. 자신이 화장실에서 한 말을 은서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듣고 있었어? 네, 다 들었어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렷하게요. 은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VIP룸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옥자 사모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죠. 문 앞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풍채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너 명 따라와 있었죠. 회장님?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어요. 국내 최대 건설 그룹인 태양건설의 회장이었죠. 강 회장님께서 왜 여기에? 미란도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수의 법무법인은 태양건설과 오랜 거래 관계였거든요. 강 회장은 태순의 집안에게는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강 회장은 태수 가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옥자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죠. 사모님, 제가 늦었습니다. 비서가 연락해서 이 근처 레스토랑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공손하기까지 했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아이고, 회장님. 괜히 번거롭게 하셨네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요. 강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의 은혜는 죽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VIP로 많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할머니가 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제야 태수를 바라봤어요. 아, 태수 변호사님. 여기 계셨군요. 강 회장의 얼굴에서 공손함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변했죠. 혹시 사모님께 실례를 한 건 아니시겠죠? 태수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히. 미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옥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강 회장이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현장에 큰 화재가 났어요. 저는 불 속에 갇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구해주셨어요. 자칫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지나가던 길에 제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불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옥자 사모님께서 저를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지금의 태양건설도 없었겠죠. 강 회장이 다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부탁드렸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 구한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건 특별한 용기죠. 강 회장이 태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태수 변호사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모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던데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그게... 강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회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받은 모양이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의 손녀분을 모욕했다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히 누가 사모님 가족을 무시했습니까? 미란이 온몸을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듯 했죠.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서 씨를, 사모님 손녀분을 무시했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계속하세요. 강 회장의 독촉에 미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었죠. 살려주세요, 회장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은서와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도 황급히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문 변호사라는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죠.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인도 어머니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대기업 인턴으로 일하는 자신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은서를 바라봤지만 은서는 고개를 돌렸죠. 강 회장은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태수 변호사님, 당신네 법무법인이 우리 그룹과 얼마나 오래 거래해왔죠? 15년입니다, 회장님.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우리가 당신 법무법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맡겼는지 아십니까? 회장님의 은혜를 잊은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 은인을 모욕할 수 있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급 화장은 눈물로 번지고 있었죠. 강 회장이 옥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사람들도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돈과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았으면 됐어요. 할머니가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무시했죠. 우리 은서를 과분하다고 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은 계속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우리 은서를 키웠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의 질문에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미란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사람을 대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군요. 할머니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제 손녀와 이 집안은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가자. 우리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할머니.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 우리 은서는 당당해.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이 VIP룸을 나가려 할 때 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은서가 준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부모님이 저희를 모욕할 때 뭐 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켜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은서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과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혁 씨 같은 사람이 저한테 과분했던 것 같네요. 은서가 할머니와 함께
VIP룸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과 비서들이 뒤따랐죠. 남겨진 준혁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양건설과의 거래가 끊기면 법무법인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거든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괜히 나서서 저런 말을 하니까. 다인이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너도 거들었잖아. 미란이 소리쳤어요. 가족끼리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은서 가족을 무시하며 당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죠.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을 함께한 은서를 이렇게 잃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은서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죠. 레스토랑 밖에서 강 회장의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편히 앉으십시오. 강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드렸어요. 은서와 할머니가 차에 탔죠. 차가 출발하자 은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은서는 당당해. 강 회장이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은서 씨도 사모님을 많이 닮으셨군요. 강인하고 품격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은서 씨, 제 조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인데 정말 좋은 친구예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진짜 좋은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법입니다. 제 조카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준혁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은 태수였어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죠. 태수 변호사님, 태양건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모든 진행 중인 사건도 다른 로펌으로 이관한다고요. 뭐라고?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양건설은 법무법인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이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협력이 어렵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태수는 급히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비서가 받았죠. 회장님께서는 통화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태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그날 오후 법무법인 동료 변호사들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태수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태양건설이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저도 당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법무법인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태수를 짓눌렀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는 태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태수 변호사, 이번 일로 우리 법무법인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주요 업무에서는 빠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거치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태수는 그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죠. 집에서는 미란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태수가 묻자 미란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내 친구들이 다 연락을 끊어버렸어. 모임에서도 제외됐고, 백화점 VIP 라운지 출입도 제한됐대. 뭐, 담당 매니저가 전화했어.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고. 이유는 말 안 해주더라.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사교 모임은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인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회사에서 인턴 계약 해지됐어. 갑자기 평가가 바뀌었대. 뭐라고?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분명히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는 거야. 다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은 다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졌어.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준혁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이게 다 어제 일 때문이야. 태수가 미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나서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꼴이 됐잖아. 내가 당신도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미란이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그만해. 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서로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강 회장이 우리를 찍은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강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잖아.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야.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태수는 법무법인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파트너 변호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단순 고문 역할만 맡게 됐죠. 월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라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모두 피했거든요. 한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죠. 다인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만 계속 탈락했어요. 언니, 나 면접 또 떨어졌어. 다인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이력서는 괜찮다는데 면접만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마치 누가 미리 뭔가 말해놓은 것처럼.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느껴졌죠. 준혁아, 너희 아버지 법무법인에서 큰일 났다며? 선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랑 문제가 생겼다던데? 무슨 일이야?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상견례에서 여자친구 할머니를 무시했다가 그 할머니가 강 회장의 은인이어서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 가족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여보, 이제 진짜 심각해. 미란이 가계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당신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잖아. 나도 알아.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금도 다 깨먹었어. 이제 남은 건 적금밖에 없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월세가 얼마인데? 집값이 계속 오르던 강남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부담만 되는 공간이었죠.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태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사를 어디로? 좀 더 작은 곳으로. 월세가 적은 데로 가야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남을 떠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았거든요. 다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친구들도 자신을 피했죠.
SNS에서도 친구들이 자신을 언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은서한테, 할머니한테 우리가 잘못한 거야.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게 잘못이었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아니야, 엄마. 아직 안 끝났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주겠어? 그 사람들이? 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준혁은 그날 밤 은서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빌라였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은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옥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할머니는 준혁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저 준혁입니다. 은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은서는 없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혁이 급히 말했죠.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은서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부모님 눈치만 보고 비겁했어요. 할머니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후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강 회장님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진짜 후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손해를 봐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할머니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돌아가세요. 은서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상견례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은서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회사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은서는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 씨,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제 조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은서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어요. 아직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서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회장님이 소개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할머니, 준혁이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인연까지 놓치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에 은서는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강 회장과 함께 온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은서 씨, 제 조카 현우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은서 씨가 디자이너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현우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은서는 현우가 준혁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은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거든요. 집안 배경이나 학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은서 씨 할머님께서 손녀분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삼촌께 할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현우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 은서는 놀랐어요. 준혁은 4년을 사귀면서도 할머니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첫 만남부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며칠 후 현우는 정말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과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우입니다. 현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은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님께서 은서 씨를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은서 씨는 착하고 성실하고 할머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현우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제 주변에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어도 은서 씨만큼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현우의 말에 은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신과 할머니를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현우와 은서는 자주 만났습니다. 현우는 바쁜 의사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은서를 만났죠. 은서 씨, 오늘 수술이 늦게 끝나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은서 씨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요. 할머님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멋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현우의 말에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죠. 어느 주말 현우가 할머니와 은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님, 은서 씨, 제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서는 긴장했어요. 또다시 상견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현우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은서 씨 할머님. 현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현우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할머님, 손녀분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현우가 은서 씨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지난번 상견례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현우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은서와 할머니를 존중했어요. 은서 씨, 디자인 작업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현우가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가 은서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로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우 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현우 아버지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님, 손녀분을 그렇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할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서와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야,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할머니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의 미소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현우가 은서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은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한강공원의 벚꽃 나무 아래에서였죠.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은서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우 가족은 모든 과정에서 은서와 할머니를 존중했어요. 은서 씨, 결혼식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현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가족끼리 조용하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강 회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은서 씨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서도 될까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영광이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장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호텔에서 하시죠. 강 회장의 제안에 은서는 놀랐어요.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은서 씨는 사모님의 손녀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 회장 소유의 고급 호텔이었죠. 식장은 화려했지만 품격이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현우의 병원 동료들, 은서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강 회장의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옥자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강 회장이 특별히 준비해드린 옷이었죠. 할머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금순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볼 줄 알았겠니? 우리 은서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옥자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장 한쪽에서는 준혁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은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은서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은서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단상에서 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 회장이 주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 은서 씨의 할머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불 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님께서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어요. 할머님은 평생 손녀 은서 씨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죠. 강 회장이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군, 은서 씨, 두 분은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분명 행복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은서는 할머니께 부케를 드렸어요.
할머니, 평생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어요. 우리 은서, 정말 행복해라. 할머니와 은서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서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님, 제가 은서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님도 제 친할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우리 은서 잘 부탁해. 피로 연장 밖에서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신이 놓친 기회였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준혁의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수는 작은 로펌으로 옮겼고 미라는 사교 모임을 완전히 잃었죠. 다희는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 가족은 좁은 원룸에 모여 있었어요. 오늘 은서 결혼식이었대.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평가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겠어. 너무 늦었어, 여보. 미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은서와 현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현우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죠. 할머님, 편히 계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몇 달 후 은서는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가 될 거예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서가 엄마가 되다니.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증손주 얼굴 봐야지. 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옥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순아, 우리 은서 정말 행복해 보이지? 그럼 현우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도 이제 마음 놓였겠다. 응. 사람은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 말이 맞아. 그때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벌을 받았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야. 1년 후 은서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오키,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였죠. 할머니, 오키예요.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증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옥자 할머니는 증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배울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을요. 그게 바로 할머니가 은서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몇 년 후 은서 가족은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죠. 할머니는 손녀, 사위, 그리고 증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오키가 물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자랐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엄마는 사랑으로 자랐단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이겨냈지. 엄마는 최고예요. 오키가 은서를 껴안았습니다. 은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야. 할머니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